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재개됩니다. 특히 야당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묶은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모두 수목금요일에 청문회가 몰려 있습니다. 이번 주가 문재인 정부 조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김영록 후보자, 29일 김상곤 조명균 후보자, 30일 조대엽 후보자가 검증대에 섭니다. 야당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부실 검증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2012년 감사원 방산비리 TF팀장이던 친동생이 조사 대상 업체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신 송 후보자를 보은성으로 고문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사실 무근이며 동생이 방산비리 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감사가 종료됐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거짓 해명에 이어 부당소득 공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자며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모멸감을 줘서 자진 사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훤히 보여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나면서 여야는 추경안 등을 위한 7월 국회 소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상원 의원 18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압박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했습니다. 대선 때 당내 후보였던 크루즈,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까지 일부 동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효과적인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무력 시위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한반도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며 주변국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고 미군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라고 의원들은 당부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보복 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확언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군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던져 피로 맺은 혈맹이며 지금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2만 8천여 명이 배치돼 있음도 상기시켰습니다. 이 서한은 미 상원이 문 대통령의 첫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다음 날 트럼프에게 발송됐습니다. 코리 가드너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과 메넨데스 의원 등 상원 의원 18명이 초당적으로 서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유조차 한 대가 뒤집어졌을 뿐인데 어떻게 140여 명이 숨질 수 있나? 파키스탄 유조차 전복 참사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통을 들고 기름을 퍼가려고 몰려든 주민 일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서 불길이 세차게 타오릅니다. 한참 만에 불길이 잡힌 현장에는 처참한 모습의 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오전 파키스탄 동부 바하왈푸르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기름 4만 리터를 싣고 달리던 유조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참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조차가 뒤집어진 걸 본 주민들이 흘러나오는 기름을 가져가겠다면서 너나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Rushed over in their motorcycles, on their bikes, carrying pots, pans, jerry cans, random containers and trying to fill up as much as they could. 경찰이 현장 통제에 실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기름을 담던 중 갑자기 유조차가 폭발했습니다. 현장에서 몇몇 주민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목격담이 있어 담배꽁초가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최소 140명이 숨지고 약 140명이 다쳤는데 심각한 화상을 입은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정전을 실시할 정도로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 쓰촨성 산사태는 10명 사망, 93명 실종 상태에서 추가 구조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사태 직전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크게 울어서 엄마 아빠를 깨우고 살린 아기도 있었습니다.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중국 남서부 쓰촨성 마오현에선 사흘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와 군병력 등 3천여 명과 중장비 그리고 생명 탐지 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사고 당시 구조된 일가족 3명 외에 아직 추가 생존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산사태 피해 범위가 워낙 넓고 큰 바위 덩어리가 많이 쌓여 있는 데다 2차 산사태 우려마저 있어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쓰촨성 정부는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서 시신 10구를 수습했고 93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현지 매체들이 사망자 수를 15명에서 25명 등으로 보도하며 혼선이 일자 쓰촨성 정부가 공식 확인에 나선 겁니다. 구조된 일가족 3명은 마오현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와 그 부모인 이들 가족들은 산사태 당시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가 이상 징후를 느끼고 가까스로 탈출해 구조됐습니다. 한편 중국 중남부 지방을 일주일 이상 강타하고 있는 폭우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장시성 주장시에서는 주민 구조 작업을 하던 공무원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중남부 10개 성에서만 35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이들 지역에 추가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어제 폭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 보수 야당의 당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조영희 기자입니다. 강한 보수 여당을 외치며 나란히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한 신상진, 홍준표, 원유철 3명의 후보는 정부 여당에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가뭄이 극심한데도 대책 없이 4대강 보를 열었고 세계 3위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원전 중단을 발표했다면서 좌파 시민단체 주장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주사파 운동권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신문은 절독운동을, 방송은 시청 거부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신상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겨냥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안보를 지키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사드 처리를 유보하고 안보 특보라는 사람은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면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새 후보는 내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해운,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 중에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결정합니다. MBC 뉴스 조용희입니다. 여성 비하와 성인식 논란이 제기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이번엔 미국 여성 장관의 성폭행을 주장한 인사를 감싼 글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탁 행정관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2012년 4월 SNS에 올린 글입니다. 19대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 씨가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을 성폭행에 죽이자고 말했던 것이 논란이 되자 김 씨를 감쌌습니다. 김용민의 말은 집회를 하다 교통신호를 어긴 것쯤 된다고 했고 해당 발언이 관타나모 미국 성폭행 사건을 비난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라이스 장관과 부시 미국 대통령 등을 전쟁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후원회장이던 조국 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도 맥락을 고려해도 성폭행 보복을 언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미국 대통령 등을 전쟁광이라고 한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동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경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일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탁 행정관 거취 문제에는 함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여전히 휴전 상태인 6.25 전쟁에 대한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인식은 어떤지 윤지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처참한 전쟁의 참화 속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이묵자 할머니는 아직도 그날의 끔찍했던 순간을 떨칠 수 없습니다. 죽창으로 그 사람을 찔러서 그 우물에 넣는 그 장면을 저 뒤에서 숨어서 봤어요. 그니 그게 잊혀지겠냐고. 하지만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 전쟁은 오래전 역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6.25 전쟁이 뭔지 알아요? 군인들이 열심히 싸운 날.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1990. 청년들에게도 6.25 전쟁의 상흔이나 휴전 상태인 한반도 정세는 피부에 와닿지 않아 보입니다. 전쟁 발발 연도는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질문엔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휴전은 언제였나요? 휴전은 52년도. 53년. 휴전이요? 휴전은 2년. 국가보훈처 조사에서도 국민 1000명 중 호국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10명 중 8명이었지만 전쟁 기념관이나 통일전망대, 천안함 등 안보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우는 4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치윤입니다. 솔직히 좀 덜덜거리는 승차감에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눈총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싼 맛에 보는 게 경유차였는데 이젠 이것도 휘발유와 별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경유차 탈 이유가 사라졌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3월에 내놓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예상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어 3,000대 넘게 팔려나가면서 출시된 지 석 달이 넘었는데도 이 차를 사려면 아직도 2달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고객분들이 거의 오시면 하이브리드카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카를 많이 찾죠.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수입차 시장에서 더 거셉니다. 렉서스의 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난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는 사상 최초로 수입차 월간 판매 1위에 올랐고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대수 자체도 지난해보다 74%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수입 승용차의 70%까지 점유했던 경유차는 1년 전보다 판매량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경유 승용차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고 친환경 고연비를 앞세운 하이브리드 차량이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2015년 부근에 와가지고 딱 디젤 게이트로 발목을 잡히니까 결국 이걸 대체하기 위한 다른 파워트레인을 찾게 되는 거죠. 이미 유럽 국가들이 경유차 퇴출에 나선 데 이어 국내에서도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경유값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경유차 판매량은 더욱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초고층 빌딩 개관 소식 오랜만입니다. 한진이 LA에 335m, 73층 호텔을 열어서 미국 서부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2024년 올림픽 유치 경쟁 중인 LA시도 600억 원 숙박세 면제로 화답했습니다. 이주훈 특파원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에 새롭게 문을 연 윌셔 그랜드 센터입니다. 한국 기업인 한진그룹이 8년간 약 1조 1,500억 원을 투자해 원래 지상 15층짜리이던 건물을 LA의 새로운 초고층 랜드마크로 변모시켰습니다. 지상 73층, 높이 335m의 건물에는 900개 객실의 최고급 호텔과 함께 37,000평방미터 규모의 사무실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각종 컨벤션 시설과 상업 공간을 갖춰 관광뿐 아니라 비즈니스의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LA라는 국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잦은 지진에 대비해 첨단 내진 설계를 적용했으며 진도 8의 강진까지 견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LA시는 윌셔 그랜드 센터의 개관으로 1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0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초고층 빌딩 개관 소식 오랜만입니다. 한진이 LA에 335m, 73층 호텔을 열어서 미국 서부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게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데 올해 들어 14번째 동일한 판결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재작년 11월 입영 통지서를 받은 22살 신모 씨는 소집일을 넘기고도 훈련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어서는 아니 되므로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자신의 종교 교리를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신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야 병역이 면제돼 법원은 통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입영 강제가 양심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이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역 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의 처벌을 규정한 관련법을 놓고 2004년과 2011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또 한 차례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올해로 67년이 됐습니다. 이 전쟁의 아픔과 참혹함은 점차 잊혀지고 있는데 거제 포로 수용소가 전쟁의 비극을 배우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 6.25 전쟁 당시 17만여 명의 북한군과 중공군 포로들을 수용했던 곳입니다. 격렬했던 시가전 현장은 고스란히 되살아났고 총알이 빗발치고 건물이 무너지는 전장을 체험하면서 관람객들은 전쟁의 참상을 마주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발생한 이념 갈등을 다룬 4D 영화는 어린 학생들에게 전쟁의 비극을 전해줍니다. 여기 와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실감나게 알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험 공간도 문을 열었습니다. 포로들에게 납치된 미군 포로 수용소장을 구출하는 과정을 재현한 가상현실 체험은 전장으로 들어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포로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포로들이 전쟁의 결과잖아요. 그런 전쟁의 결과, 참담함 이런 것도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제도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매년 70만 명 이상이 찾는 거제 포로 수용소가 전쟁의 아픈 역사를 배우는 체험의 장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새 국토부 장관은 반드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주말과 휴일을 맞아 신규 분양 시장엔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문을 연 서울 강북의 한 모델하우스. 입구부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지만 안으로 들어가도 실제 평형별 구조까지 보려면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줄 서고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이곳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지만 추가 대출 규제를 피해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노후 대비해서 임대 수익 올릴까 해서요. 이 모델하우스에만 3일 만에 2만 3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서울 고덕동과 경기도 판교에도 주말새 2, 3만 명씩이 찾아 대책 발표 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분양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강남 재건축 시장은 2주째 사실상 거래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물량 공급이 많아지는 하반기부턴 정부 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집값은 약보합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와 맞물려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당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바른정당은 오늘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조영희 기자입니다. 강한 보수 여당을 외치며 나란히 자유한국당 당권에 도전한 신상진, 홍준표,
원유철 3명의 후보는 정부 여당에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가뭄이 극심한데도 대책 없이 4대강 보를 열었고 세계 3위 원전 기술을 가졌음에도 원전 중단을 발표했다면서 좌파 시민단체 주장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정책이 주사파 운동권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신문은 절독운동을, 방송은 시청 거부운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신상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겨냥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안보를 지키는 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사드 처리를 유보하고 안보 특보라는 사람은 북한이 핵을 동결한다면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하고 새 후보는 내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격돌합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당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이해운,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 중에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을 결정합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유조차 한 대가 뒤집어졌을 뿐인데 어떻게 140여 명이 숨질 수 있나? 파키스탄 유조차 전복 참사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 사고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통을 들고 기름을 퍼가려고 몰려든 주민 일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서 불길이 세차게 타오릅니다. 한참 만에 불길이 잡힌 현장에는 처참한 모습의 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오전 파키스탄 동부 바하왈푸르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기름 4만 리터를 싣고 달리던 유조차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습니다. 참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조차가 뒤집어진 걸 본 주민들이 흘러나오는 기름을 가져가겠다면서 너나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Rushed over in their motorcycles, on their cycles, on their bikes, carrying pots, pans, jerry cans, random containers, and trying to fill up as much as they could. 경찰이 현장 통제에 실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기름을 담던 중 갑자기 유조차가 폭발했습니다. 현장에서 몇몇 주민들이 담배를 피웠다는 목격담이 있어 담배꽁초가 폭발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최소 140명이 숨지고 약 140명이 다쳤는데 심각한 화상을 입은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정전을 실시할 정도로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중국 쓰촨성 산사태는 10명 사망, 93명 실종 상태에서 추가 구조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사태 직전에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크게 울어서 엄마 아빠를 깨우고 살린 아기도 있었습니다.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중국 남서부 쓰촨성 마오현에선 사흘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9 구조대와 군병력 등 3천여 명과 중장비 그리고 생명 탐지 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사고 당시 구조된 일가족 3명 외에 아직 추가 생존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산사태 피해 범위가 워낙 넓고 큰 바위 덩어리가 많이 쌓여 있는 데다 2차 산사태 우려마저 있어 구조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쓰촨성 정부는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서 시신 10구를 수습했고 93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현지 매체들이 사망자 수를 15명에서 25명 등으로 보도하며 혼선이 일자 쓰촨성 정부가 공식 확인에 나선 겁니다. 구조된 일가족 3명은 마오현 인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한 달 된 아기와 그 부모인 이들 가족들은 산사태 당시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가 이상 징후를 느끼고 가까스로 탈출해 구조됐습니다. 한편 중국 중남부 지방을 일주일 이상 강타하고 있는 폭우로 지금까지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장시성 주장시에서는 주민 구조 작업을 하던 공무원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중남부 10개 성에서만 35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이들 지역에 추가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어제 폭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종입니다. 보수 야당의 당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가 재개됩니다. 특히 야당이 부적격 3종 세트라고 묶은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 모두 수목금요일에 청문회가 몰려 있습니다. 이번 주가 문재인 정부 조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28일 송영무 김영록 후보자, 29일 김상곤 조명균 후보자, 30일 조대엽 후보자가 검증대에 섭니다. 야당은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계속되는 부실 검증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송영무 후보자는 2012년 감사원 방산비리 TF팀장이던 친동생이 조사 대상 업체에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대신 송 후보자를 보은성으로 고문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송 후보자 측은 사실 무근이며 동생이 방산비리 팀장으로 보임하기 전에 감사가 종료됐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거짓 해명에 이어 부당소득 공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당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자며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모멸감을 줘서 자진 사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훤히 보여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내일로 끝나면서 여야는 추경안 등을 위한 7월 국회 소집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상원 의원 18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압박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문했습니다. 대선 때 당내 후보였던 크루즈,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까지 일부 동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입니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강화와 효과적인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무력 시위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한반도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며 주변국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고 미군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라고 의원들은 당부했습니다. 또 중국의 전례 없는 경제적, 정치적 보복 조치를 미국이 규탄한다는 점을 확언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미동맹은 미군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던져 피로 맺은 혈맹이며 지금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2만 8천여 명이 배치돼 있음도 상기시켰습니다. 이 서한은 미 상원이 문 대통령의 첫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다음 날 트럼프에게 발송됐습니다. 코리 가드너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과 메넨데스 의원 등 상원의원 18명이 초당적으로 서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